이니머레이션 스코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거형 스코프라 부릅니다. 이니머레이션 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에 이니머레이터 리스트가 포함되어져 있을 때 이니머레이터 리스트를 포함하는 형식으로 이니머레이션 스코프가 형성이 됩니다. 3개의 이니머레이터가 있습니다. 포함하는 형식으로 이누머레이션 스코프가 형성이 됩니다. 2개의 이누머레이터가 있습니다. 포함하는 형식으로 이누머레이션 스코프가 형성이 됩니다. 비어있는 경우에도 역시 이누머레이션 스코프가 형성이 됩니다. 결국 이누머레이션 스코프는 이누머레이션 선언의 중괄호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스코프에 이누머레이터의 이름을 바인딩을 합니다. 자, 이럴 때 이num으로만 시작하는 이누머레이션 타입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 정도가 되겠네요. 이런 경우를 unscoped enumeration이라고 부릅니다. unscoped enumeration은 자기 자신의 스코프에만 이름을 바인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스코프를 포함하는 상위 스코프에도 이름을 바인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스코프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코프와 관련 없는 라는 의미로 unscoped enumeration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 2개의 스코프에 이름을 바인딩하게 되는 건데 스펙 문서에 보면 to innermost encroaching scope에 이름을 바인딩한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스코프가 아닌 상위 스코프에 이름을 바인딩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문제를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red라는 이름이 대소문자만 다르긴 형태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동일한 이름이 존재했으면 9번째 라인이 컴파일 오류가 뜨는 겁니다. 즉 이름 충돌 문제가 일차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이름 충돌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접두어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S 언더바, H 언더바, E 언더바 이런 식으로 접두어를 넣어서 표현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 내부에 1000개 또는 2000개 이상 이니머레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름들이 글로벌 또는 상위 스코프에 이름을 바인딩해야 될 건데 상위 스코프에는 자신이 선언하지도 않은 이름들이 몇천 개, 몇만 개 등록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다른 동일한 이름을 그 스코프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즉 이름 오염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넘 클래스, 이넘 스트럭처를 시작하는 스코프드 이누머레이션을 도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스코프드 이누머레이션입니다. 이누머레이션에 포함된 이누머레이터를 각각 unscoped enumerator, scoped enumerator라고 부르게 됩니다. 스펙 문서에 언더라인 타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언더라인 타입을 픽스드한 enumeration 타입 또는 언더라인 타입을 픽스드하지 않은 enumeration 타입 이런 식으로 언더라인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론 다음에 인티저 타입을 쓰는 구문이 언더라인 타입을 지정하고 있는 구문입니다. 콜론 다음에 인티저 타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정수형 타입이라고 부르죠. 정수형 타입에는 인티저도 있고 커렉터도 있고 와이드 커렉터 이런 것들 다 여기 속하게 되는데 그런 타입을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누머레이션에 사용된 값을 표현할 때에 언더라인 타입의 표현 방법을 가져다 쓴다는 의미입니다. 값 표현 방식을요. 그리고 인티저 타입이 갖고 있는 모든 속성을 이누머레이션 타입도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관련된 얼라이먼트, 메모리 사이즈 관련된 제약 조건이 그대로 이누머레이션 타입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언더라인 타입이 있는 경우는 재선언이 가능합니다. 언더라인 타입이 없으면 재선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코프드 이누머레이션 타입, 즉 이넘 클래스나 이넘 스트럭처를 시작하는 경우는 언더라인 타입을 지정하지 않으면 인티저 타입이 암묵적으로 언더라인 타입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언더라인 타입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unscoped enumeration 타입이니까 암묵적으로 추가된 부분도 없어요. 따라서 오류입니다. 왜 오류냐면 리디크라이션 형태로 쓸 수가 없어요. 즉 두 번째 라인하고 연결되게 되면 재선언 구문이 되는데 언더라인 타입이 없기 때문에 재선언 구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라인은 오류입니다. 컴파일러는 unscoped enumeration 경우에 언더라인 타입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결정하냐면 모든 이니머레이터를 분석하거나 가로를 닫는 순간에 언더라인 타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즉 마지막 가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의 경우는 언더라인 타입이 인티저 타입이니까 암묵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라인은 헤더에, 네 번째 라인은 CPP에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세 번째 라인을 뭐라 부르냐면 불투명한 이넘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즉 내부에 있는 이누머레이터는 볼 수 없고 이름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불투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픽스드 타입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픽스드 타입이 되지 않으면 그 불투명한 이누머레이션 타입을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완전 타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완전 타입이라는 거는 모든 타입의 속성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만 재선언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라인은 언더라인 타입이 있습니다. 언스코프드 이누머레이션이 언더라인 타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선언이 가능합니다. 스펙 문서에는 익명, 이누머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이누머레이션을 크게 이누머레이터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구분하게 되는데 없는 경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기하고 여기가 이름도 없고 이누머레이터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오직 디클러레이터, 즉 변수 이름을 선언하는 과정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12번째는 디클러레이터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류입니다. 자, 이렇게 디클러레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에 사용된 이름 없고 이누머레이터 없는 경우는 서로 다른 타입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디스팅트 타입으로라고 언급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14번째에 있는 타입하고 15번째 타입은 서로 다른 타입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름 없는 이누머레이션이 이누머레이터가 있으면 일반적인 형태의 이누머레이션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같은 이누머레이션인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에 있는 이누머레이터를 가져다가 마치 이름처럼 구분을 하게 돼요. 같은 이누머레이션인지 첫 번째 이누머레이터를 가져가서 사용하도록 하는 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레이션처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누머레이션 스코프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누머레이션 스코프는 이누머레이터를 포함하는 형태로 이누머레이션 스코프가 형성이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 이놈으로 시작하는 이누머레이션을 언스코프드 이누머레이션, 이넘 클래스, 이넘 스트럭처를 시작하는 이누머레이션을 스코프드 이누머레이션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언더라인 타입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언더라인 타입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언더라인이 있으면 재선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코프드 이누머레이션은 암묵적으로 인티저 타입이 언더라인 타입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